이 철불의 두툼한 턱선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단국대 정성권 연구교수. 이게 포천철불이에요. 포천철불이고, 포천에 가면 흑룡사라는 사찰이 일동에 가면 있어요. 일동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철불이 두 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 있고, 요 철불은 예전부터 전시되어 있고, 한 철불 하나가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수장고에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학예사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셔갖고 이제 세상에 또 다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포천철불을 지금 이제 궁예하고 남할 여초식이 궁예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장을 하고 그 앞시대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도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궁예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신라가 되면은 그 지금 나당 전쟁 이후에 신라가 승리하고 국경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그 평양에서 원산만 이남까지가 다 통일신라 땅이 됐지만, 실제로 통일신라 부대가 군단이 주둔하는 것은 여주 이천 홍천선으로 딱 후퇴하거든요. 여주 이천 홍천선에 군단이 주둔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고구려 땅을 반 이상은 석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일정한 지금 이제 완충지대처럼 남겨놔요. 완충지대를 남겨놓고 기존의 한강 유역에 이미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이 지역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던 군단이 전부 다 이제 홍천, 여주, 이천 쪽으로 내려오면서 홍천, 여주, 이천 그 남쪽, 사실 백제를 관리하기도 벅찼던 거예요, 신라가. 백제를 관리하기도 벅찬 와중에서 지금 이제 경기도 쪽은 변방으로 놔두게 됩니다. 변방으로 놔두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군사 시설로 활양은 나름대로 군사적 중요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통일되고 나서는 오히려 거기가 이제 변방으로 돼버려요. 경기도가 통일신라 시대 때는 7세기, 8세기 때는 변방으로 나눠지게 되다가,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이제 중요하게 되냐면은 8세기 때 폐강진이라고 해서 8세기 말에 통일신라 부대가 그 황해도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통로가 다시 통일신라 교통로가 북으로 가는 교통로가 관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가 정비되는데, 그런 이제 장단도로라고 알려져 있고,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하남 교산동 지나갔고 광나루 건너갔고, 지금의 이제 양주시청 옆에 가면은 거기 대모산성이 있거든요. 대모산성 앞으로 건너서 지금 호로고루라고 하는 연천 임진강 건너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간선도로는 광나루에서 양주 거쳐갖고 임진강 건너게 주요 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도로가 신라는 중요한 거예요. 한강 북쪽으로는 남북도로가 중요한데, 그 포천철불이 출토가 된 일동, 지금 이제 포천에 있는 일동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그 철원 가까이 있는 지역은, 철원 도성에서 내려왔을 때 포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반월산성 거쳐갖고 이제 그 의정부 쪽으로 빠지는 길이 주요 루트인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서쪽으로 가는 길, 포천에서 서쪽으로 가서 화천 인제 가는 길에 길목에, 철원에서 화천 인제 가는 길에 길목에 이 사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화천 인제 서쪽으로 가는 길목에 사찰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어디서 느끼냐면은, 통일신라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통일신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철원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수도가 그 철원에 있었던 이제 그 궁예 정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양식적으로도 남할여초라고 불리고, 위치상으로 보아도 서쪽으로 가야 되는 교통로의 입구에 해당하는 사찰에서 이 철불이 나온 거죠. 두 번째, 얼굴을 보시면은 이제 다른 불상들 이렇게 얼굴 보시겠지만, 사람 얼굴도 그렇지만 여기가 2대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2대1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불상 한번 보실까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얼굴들이 2대1인데 이 불상은 턱까지 길이가 1대1이에요. 1대1은 턱이 두툼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턱이 두툼하게 발달되어 있는 불상은 이제 신복사지라든가 월정사,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그 불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춘천박물관에 있는 그 강릉에서 출토된 보살상, 강원도 지역의 보살상의 특징이 턱이 두툼하게 발달되면서 1대1의 비율을 보여요. 근데 1대2를 비율을 보이는 건 강원도 불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포천 출토인데 강원도 불상이, 그리고 또 영동 지역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바로 영서에 나오는 그 불상이 왜 여기서 1대1 턱이 두툼한 모습이 나오냐? 그거는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풍천원 석등을 만든 집단이 강릉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릉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철원의 그 궁예 정권이 만들어졌을 때 국가의 소속된 국가 장인이 되는 거고, 그 국가 장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고려의 중앙정부에 소속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철원의 태봉, 후고구려 또는 태봉의 정권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그 이제 국가
국가 장인들은 강릉 지역, 명주 지역 출신들 장인이고 그 장인들이 만들어낸 불상이 이런 불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턱이 발달된 불상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고려 시대 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장인들이 만든 불상들이 10세기 중반기, 10세기 후반기까지는 턱이 두툼해요. 대표적인 게 안성 매산리 석불 그리고 논산 개태사 그 석조 보살상의 좌엽시불 같은 경우가 턱이 이제 두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철원에 있었던 태봉 궁예 정권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통일신라 불상 이제 그 석굴암 본전불이라든가 다른 불상들에 비해서 약간 이제 장신화된 경향이 보이죠. 허리가 그 쭉 높은 그 허리 장신화된 경향. 이거는 뭐 당시에 국제 경향 이제 5대 19개 영향 해갖고 국제성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궁예 정권에서 궁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철불 한번 보겠습니다.